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트랜슬링크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 중 하나인 사운드 오브 헬스의 송지영 대표님 모시고, 사운드 오브 헬스는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송 대표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시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쭉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미국 비자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꼭 오늘은 이 송지영 대표님 모시고 그 미국 비자 받으신 배경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얻으신 레슨들 그런 것 좀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송재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먼저 그냥 간단히 그 송지영 대표님이랑 그 본인이랑 사운드 오브 헬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송지영, 캐서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7년에 사운드오브 헬스 창업해서 좀 업력은 좀 꽤 되어 있고, 원래는 한국에서 창업을 했었고요. 네, 창업하고, 처음에 펀드레이징도 돌고, 이제 고객들도 한국에서 만나보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테크 하는 스타트업인데, 당시에는 한국 시장에서 저희 제품의 수요는 크지 않다고 공동 창업자들하고 저하고 판단을 해서, 2018년에 바로 이제 미국 법인을 모회사로 이제 일종의 플립을 하고, 네, 그때 또 저희 이제 김범수 대표님 만나서 투자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저희 시장이자 이제 고객으로 해서 사업을 주로 미국에서 네,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오브는 그 의료기기 승인도 다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받으셨고요. 그죠? 네, 한국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아, 네, 한국에서는 안 했던데.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임상 연구하고 FDA 최종적으로 등록은 2020년 1월에 네. 그래서 요즘은 했고, 이렇게 미국 병원들이랑 협업 중이시죠? 네, 미국 처음에는 이제 프리 파일럿 같은 거로 이제 시작해서 요새는 이제 팔고 있고 더 많은 이제 의사 환자분들에게 팔려고 영업을 확대하려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이제 후속 제품들 또 이제 임상 연구하고 FDA 준비, 보험을 또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사운드 오브 헬스 회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사운드 오브 헬스는 그 플립을 하셨으니까 본사가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 주로 그 개발 인력들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통상 플립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로 시작을 하시죠. 근데 네. 이제 송 대표님께서 미국 시장 개척하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장 굉장히 미국에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오실 때는 어떤 식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 에스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보통 관광 오실 때 많이 오시는, 한 번 왔을 때 90일까지 체류하실 수 있는, 이제 에스타 신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스타로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그 문서상 써 있는 거 본 문제가 없는데 변호사들 그 법무법인들이 얘기하는 그 미국의 이민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근데 90일씩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 번 오다 보면은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비자 받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던데 송 대표님 네. 혹시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과거에 출장 다니실 때? 네, 보통 길어도 일단은 2달 정도 이렇게 90일을 채우지는 않았었고요. 예, 근데 이제 네. 횟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연말쯤 되면 이제 네. 입국 심사할 때 심사관들이 자주 오네? 이제 이러고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 정도면 되게 나이스한데? 아, 예, 예, 또 입국 심사를 하는 저의 팁이 있는데, 네. 또 뒤에 말씀드리고. 이제 너 자주 오네, 얼마 전에도 왔었고, 1년에 몇 번 왔네? 아니면 총 무슨, 너 120일 넘게 체류했네? 좀 있으면 180일 체류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럼 제가, 변호사랑 이제 나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 음, 이런 음,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몇 번 떼운 적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저도 더 길게 체류할 필요도 있고 상황도 이렇게 돼서 이제 이번에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변호사님들이나 인터넷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맞죠. 네. 스타로 오면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왜 왔냐? 언제까지 있을 네, 거고 그 왜 온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땐 증빙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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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왔다고 하면 무슨 컨퍼런스 어디서 열리는데 언제 돌아가는데 음, 미팅 오면 누구 만나는데 왜 만나는데 너는 뭐 하는 앤데 이러니까 이제 질문 답변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뭔가 뭐 말을 잘못하든 어쨌든 입국을 못하게 되면 또 그다음 그렇죠. 큰일이 나니까 네. 자주 오시거나 오래 체류하시면 비자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뮤니스 권서연 대표님도 최근에 비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권 대표님이랑 뭐 라이브를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 어떤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이스타로 1년에 90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왜 그게 문제냐? 비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네,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네, 이게 사실 입국심사라는 게 그 입국심사관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네, 돌려보내고 말고가. 그러니까 10번에 9번 안 걸릴 수 있지만 그 한 번 걸렸을 때 대가가 사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리젝트 돼서 미국에 딱 비행기 내렸는데 돌아가야 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약간 리스크 리워드 레이시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판단이. 네, 네. 네. 그리고 그러시면 비자, 네. 그렇게 이용하리라는 목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류 그렇죠. 목적에 부합하는 걸 하는 게 맞고, 이게 무슨 뭐 꼭 변호사님들이 뭐 돈 벌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뭐 송 대표님은 비자를 이미 받으셨으니까 괜찮으신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뭐 뉴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들 보시겠지만 이 실제로 제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들어보면은 그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자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아, 네. 하시하게 막 뭐 특히 뭐 중국 여권을 가진 영주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구글 다니는 지인인데 그 올해 초에 한국에 갔다가 오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쭉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 한 네명이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국 심사관들이 다 되게 막 이 까칠하게 굴면서 아니 음, 당신 영주권자인데 왜 이렇게 중국을 자주 가냐?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이런 얘기까지 아, 하더래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놈이 나쁜 놈인 건데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입국심사관이 감정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음, 뭐 영주권자에다가 뭐 영어도 약간 미국 사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글로벌 엔트리 받아가지고 그냥 쓱쓱 지나다니니까 저는 사실 여기 한국 갔다 올 때 여기 들어오면은 뭐 웰컴백밖에 안 듣는데 네, 공항에서 그런 일이 진짜로 있다라는 걸 듣고 음. 제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트럼프 그 정권 하에서는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재수없게 누구 나쁜 놈 만나면은 그냥 뭐 진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일기 때도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보통 때 같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세컨더리 많이 뭐 들어가는 족족 세컨더리에 갔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입국심사 맞아요. 줄에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방. 네, 네. 그런 일들 많았다고 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비자 인터뷰를 광화문에서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그 앞에 있는 분들 거절 많이 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보다 좀 비자도 더 깝깝해진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송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자 받으신 그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네. 일단 뭐 비자를 뭐 어떤 비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 비자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E2, 이제 사업 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E2 비자를 신청했고요. 저 앞에 이제 저희 다른 직원을 내보낼 때도 이제 그분도 E2 비자 받았었고, 네. 네. 옵션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O 비자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O 비자 받으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좀 계셨고요. 음.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대학원 나왔거나 하면 이제 H1B도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주재원 H1B는 이게 비자도 어쨌든 워낙 그 쿼터 대비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일단은 뭐 추첨도 돌리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예, 그거는 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지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기에는 이제 그렇죠. 적합하진 않고, 이제 현지에서 채용을 할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서, 네. 저희도 뭐 H1B인 분을 트랜스퍼해서 저희 회사에 받거나, 뭐 음. 회사에서 스폰서해서 H1B 지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한국에서 나오실 때는 이제 E 비자, 아니면 O 비자, 아니면 이제 L 비자, 주재원으로. 세 네. 개 중에서 많이 고르시고,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이제 B 비자. 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영주권이나 뭐 NIW 하실 게 아니면은. 네, 네, 네.
그렇죠. 저희 그 릴레이트의 정상용 대표가 비비자를 받았다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저한테. 저도 전에 대기업 다닐 때는 회사에서 B1, B2 비자를 해줬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그, 그러면은 뭐 가장 이 케이스에 맞는 그냥 비자 종류를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E2 비자를 하시게 된 거고요. 네, B1, B2는 이제 상용,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건데 90일씩 체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네네. 그래서 뭐, 근데 나는 뭐 90일씩만 체류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뭐 B1, B2를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나는 좀 살아야 된다. 음, 그러면 이제 뭐 O 비자, L 비자, E 비자 하실 수 있는데, 이 비자를 좀 많이 여태까지 안 하셨던 이유를 제 추측은 이제 네. O 비자나 뭐 L 비자 같은 건 이제 영주권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비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조건이거든요. 나는 음, 정말 이 목적만 가지고 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만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하시지 않았나? 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또 미국의 가족이랑 같이 나오는 것도 고려를 하시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사운드업 회사의 이제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거였고 사운드업 헬스가 저의 이제 이 비자 스폰서고 네. 뭐 영주권으로 뭐 전환하고 그런 니즈가 있는 거는 아니었고. 네. 근데 네. 이 비자가 있으면 계속 이 회사에 이 일을 하면 뭐 5년씩 연장해서 이 회사가 존속해서 비즈니스를 음. 하는 한 뭐 계속 있으면 되고요. 제일 장점이었던 거는 뭐 목적에도 정확히 부합을 하지만 제일 빨리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총, 저도 프로세스 시작해서 비자 받기까지 2달이 안 걸렸어요. 아, 정말요? 네. 거의 한 달 며칠, 한 그럼 달, 굉장히 일, 빨리 이 받으신 거 아닌가? 네, 뭐 인터뷰 날짜도 다행히 빨리 음, 잡혀서, 예, 음,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고 이제 인터뷰 날짜 전까지 뭐 서류 빨리 준비해서 이제 내면 되는 거여서 네. 제일 빨리 확실히 나와서 변호사님하고 이제 여러 옵션이랑 제가 가고 싶은 목적, 뭐 회사 상황 이런 거 상의를 해서 음, 저도 그렇고 뭐 추천도 음, 해주셔서 진행을 했고 잘 됐었죠. 오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1년인가 2년으로 좀 짧았었고 네. 뭐 가서도 어쨌든 인플로이어를 찾으셔야 되고 뭐 음, 이런 음, 일이 좀 음. 있어서 저는 아무튼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네. 했었고 L 비자가 뭐 E 비자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6개월 넘게 걸리고 음, 음, L 비자는 또 뭐 인도 분들이 약간 어뷰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음.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이거 비자 받아야지라고 결정하신 뒤에 일단은 우리가 보통은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네. 대부분은 그 이민 네.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하잖아요. 네. 그죠? 뭐 그 경우는 뭐 송 대표님은 그러면은 어떤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랑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아, 뭐 찾아봤었고요. 예. 네. 근데 이 사실 뭐 진행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받으세요. 수수료는. 네. 그래서 뭐 가격이 조금 싸고 적고 뭐 그거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음, 이분이 얼마나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네. 이런 걸 많이 해보셨고 결국 합격률이 높은 분, 음, 소통이 잘 되고 네. 뭐 이런 분하고 하면은 돼서 음, 두세 분 정도 추천을 받았었고, 이제 말씀 나눠보고서 음, 저는 한 분을 골라서 진행을 했고, 잘 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자 어떤 종류 할까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그 이민 관련 동향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분들이 뭐 그런 네, 거에 네. 대한 조언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 변호사. 처음에 상담은 간단하게 무료로 해주시니까요. 네네. 그런 뭐 회사 상황 간단하게 뭐 빅밀이 아닌 한뭐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 음, 주시는지, 뭐 얼마나 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잘 되는지 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셨었냐, 뭐 이런 거 많이 네.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이민 변호사분들은 거의 다 미국에 계신 한국계 분들이랑 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 한국에 있는 계신 사람이 분들도 아, 계셨어요. 그래요? 음, 네. 음, 한국계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또, 뭐, 많이 하는, 중국 분이 많이 하는 되게 큰 데 또 유명한 데도 있고. 네. 네. 근데, 뭐, 한국, 미국에 다, 한국계 이제 미국 변호사, 이민 음, 변호사 분들. 그 음. 저는 그분은, 네, 서초동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뉴욕주 변호사인데, 뭐, 한국에 계신. 한국에서 하시는 미국 변호사면은 분. 약간 그 뭐랄까 좀 최신 정보에 이렇게 좀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아,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어디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음, 인터뷰 볼 영사관에 있는 근처에 하는 게 더 좋다? 음.
근데 저는 뭐 광화문에서 인터뷰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광화문에서 인터뷰 하잖아요. 뭐 영주 네, 국자나 그쵸.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그죠? 네, 뭐 드물게는 뭐 미국에서 인터뷰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날짜가 대기가 너무 길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자의 종류, 비자나 영주권 종류에 따라서 그 인터뷰 스케줄링이 다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송 그리고 이제 대표님, 그분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면서 하더라고요. 영사관에 그분들 사이에 어떤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그래요? 이럴 때는 이런 서류를 내면 되냐 이런 거를 완전히 그 서브밋 하기 전에 아, 약간 물어보는 네트워크들을 또 갖고 음, 계신 것 네. 같았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또 그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랑 자주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게 또 디스어드밴티지일 수도 있네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예. 아, 그럼 저는 이게 미국 이 비자 받는 거는 거의 다 미국 변호사랑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그냥 계신 예, 분들도. 자기가 뭐 살고 있어서 인터뷰를 보러 갈 곳에 그 근처에 있는 게 좋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송 대표님은 뭐 같이 일하신 그 변호사분이랑 뭐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저는 되게 만족해서 저희 다음 일 진행하는 것도 그분하고 또 하고 있고요. 아, 그분과 그래요? 저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근데 뭐 필요하신 분은 뭐 저나 김범수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 이름 팔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 혹시 뭐 그 변호사님 그 웹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저희 영상 이거 송 대표님 오늘 우리 영상 올라갈 때 거기 뭐 아, 네. 넣어놔도 되고요. 아, 네. 그럼 제가 연락처 공유해드릴게요. 네네.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연락처 네. 공유하셔도 연락 한 통당 얼마씩 받으십시오. 그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세부적인 거보다 전반적으로 좀 이 비자 프로세스를 뭐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제없이 한 두 달 만에 빨리 받으신 네. 편인데 좀 뭐 전반적으로 이 해보시니까 좀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아,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 왜 이게 한 번 해보면 좀 우리가 아, 이게 다음번엔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모든 일이가. 네. 뭐 어떤 점들이 좀 테이크어웨이가 어떤 게 있던가요? 저 진짜 쫄았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이제 되고서 뭐 그렇죠. 하도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뭐 사업을 하면은 뭐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뭐 저의 선호를 떠나서 어쨌든 일어나는 일에 이제 회사의 리더로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아 이게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잘 나오는 확률이 높은 비자를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이렇게 한 명씩 들리고 네. 저도 실제로 인터뷰를 하러 인터뷰 가서 앉아 있으면 한 시간 동안 이제 앞에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다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거기 이렇게 은행 같이 뭐 창구가 한 15개 뭐 20개 이렇게 가서 있고 이렇게 서서 옛날에 제가 20몇 년 전에 여기 H1B 받아서 올 때 이렇게 창구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똑같아요. 서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가요? 아, 예, 저도 20년, 뭐 옛날에 J1, J2 받을 때는 똑같아요. 아, 네, 그래.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 마이크 대고 요새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 뭐 네네. you're approved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면은 we 뭐 don't approve 이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모든 창구의 인터뷰 과정이 그냥 다 들려요. 네, 뭐 네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음, 음, 음.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 그냥 확실히 그 안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F 비자도 많이 안 되시고 E 네. 비자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저 앞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음, 바짝 쫄아서 갔는데 변호사님이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예상 문제에서 나왔어요. 질문이. 네. 아, 그래서 이제 변호사랑 그러고 모의 인터뷰도 다 하나요? 다 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어느 비자를 하는 게 내 상황에 맞고 확률이 높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서류 준비도 다 같이 해주시고요. 네.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 질문 목록하고 답변 방향, 요렇게 답변을 음, 하셔라. 이렇게 답변 가이드 주시고, 저는 하진 않았었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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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면은 좋은 것 같고, 음, 앞에 거의 제가 보고 있을 때도, 야, 이게 이렇게 한 3, 40%가 떨어지네? 네, 음, 그거를 봤는데,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게, 떨어질 만한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음, 그게 꼭 영어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역사가 다 있어서, 음. 통역사를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통역사가 아, 와요. 그래요? 그리고 영사 분들이 한국말 잘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냥 완전 근데, 미국 근데 분들이신데. 그게 약간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을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서 통역을 필요로 한다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비자 받을 때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영어를 못해서 떨어진 사람은 없었는데, 네. 내가 왜 미국에 가야 되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국말로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에? 이게 되게 아, 충격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간결하게 자기 비즈니스랑 나 자신에 대해서 전달하는 훈련이 되게 안 돼 있구나. 음, 이게 뭐, 아, 나 학생인데, 나 이런 거 전공하고, 미국의 이 대학에 붙어서 이렇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아, 이투 그래. 비자도 마찬가지고, 이투 비자에서 물어보는 거는 뻔해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너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 해? 왜 네가 꼭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네. 이것만 답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이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걸 대답을 그러니까요. 못 할 예. 수가 있나요? 변호사님이 연습시켜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에 이제 그거인데, 네.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 영어 못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음, 자꾸 그 이상한 영어로 점점 꼬이고, 긴장하니까 원래 하려던 말을 못하고, 어,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너무 지금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 음. 그러면은 이제 통역을 불러오고, 영사들이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쉽게 하긴. 조리 있게 말을 하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영사님 한 분이 이러요.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자꾸 약간, 쩔쩔매면서 못 알아듣겠는 영어의 악순환 그거 있잖아요. 예, 저희도 되게 피곤한 날 그렇죠, 영어 안 그렇죠. 되는 거. 아, 네. 그리고 영어로 하다가 만약에 이게 뭐 영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영어 하다가 막 꼬이면은 그다음 굉장히 당황하죠. 이게 그럼 약간 이제 대참사잖아요. 예. 패닉 모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가? 이렇게 여겨지면 이제 아, 오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면은 일단은 이제 그 상황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네. 뭐 통역을 쓰는 게 이상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음, 이 가야 되는 그거는 다 보면은 사실 접수하는 과정에 설명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음, 그런 거를 좀 너무 간과하고 준비를 음. 안 해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미국에 들어가는 창구이고 시작이고 미국에 가면 주구장창 이제 나는 누구고 나는 무슨 회사인데 그렇죠. 여기 왜 왔고 내가 널 왜 만나고 싶고 이거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비자 인터뷰 때 이 말을 못하는 게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송 대표님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인터뷰하러 간다 그러면 영어 제일 걱정할 것 같거든요. 네. 한국 네. 사람이. 영어는 근데 죄가 없다. 근데 영어보다는 도대체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저쪽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지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하는 거는 네. 덜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영어 진짜 많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거에 한국 사람이나 이제 여기서 실제로 듣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오해도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영어는 사실 의사소통을 잘하면 되는 건데, 네.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발음이나 이 막 되게 유창하게 해야 네,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러면 또 그것도 신기하네. 이게 제가, 이게 우리가 송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니까, 스타트업 업계는 사실 왜, 잠깐만 왜 엘리베이터 피치라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네. 만나도 1분 만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네. 30초 안에 나 뭐 하는 사람이다 설명해. 이게 우리는 연습이 돼서 그게 되게 이상한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나, 근데? 돌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사회생활도 이제 길었는데, 네. 한국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느 학교 나와서 무슨 회사에서 그렇지. 무슨 직급이에요 네, 네, 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린 다 네, 알잖아요. 아, 그러면 뭐 대충 요런 네, 네. 사람이겠구나. 음, 하니까 그렇게 나를 짧은 시간에 설명해서 빨리 전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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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뭐 온갖 사람이 다 있는데 다 영어도 다 각자의 영어를 막 하니까 굉장히 이 딜리버리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너무 음. 어텐션의 경쟁자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런 부분은 뭐 한국에서 할 때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점잖으니까 횡설수설해도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또 들어주시고 뭐 네, 그렇죠. 자료를 보든 어떻게 해든 이제 더 나중에라도 알려는 노력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그게 그냥 애초에 가차없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 이제 뭐 자기 자랑하고 어필하는 거 막 그렇죠. 가르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음, 비자는 이제 단적으로 이게 드러난 거고, 오시면 어차피 그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뭐, 저도 많이 부족해서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꼭 쌀업계는 그럼 이걸 100% 잘하냐 하면은 제가 이거는 뭐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약간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회사와 내가 이런 거 하는 이런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게 조금 우리가 일단 잘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좀 덜 되는 것 네. 같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그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소속이 항상 앞에 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데모데이에 이제 뭐, 김범수입니다. 이렇게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데모데이 대학교를 이러면, 네, 아, 뭐 데모데이 대학교 나왔구나. 뭐 맞아요. 대충 수능은 몇 점 받았겠고, 뭐, 그렇죠. 대충 어디 살겠고, 뭐 그렇죠. 이렇게 미뤄 짐작하는 것도 예, 많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참 나이, 뭐 다니는 회사, 직급, 뭐 이런 게 다 그 일종의 나한테 하나의 그게 되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요거 궁금한데,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인터뷰는 이제 막판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에서 네. 다 오케이가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서류 준비와 인터뷰의 그 중요도의 비중?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서류 준비가 잘 돼야 되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서류의 executive summary를 영사한테 말로 하는 거예요.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내야 되는 서류가 결국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백업을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 E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의 비즈니스여서 이제 그 코리안 쉐어홀더의 비중이 이제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네, 뭐 이 사업의 이제 목적이 뭐고 뭐 저는 뭐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거나 뭐 뭐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꼭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음, 이 회사의 그럼 미국에서의 사업 계획은 뭔지 이제 그게 음, 결국에는 내야 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뭐 음, 음, 회사의 오너십에 관련된 서류, 회사 사업 계획에 관련된 거, 저에 대한 거. 예. 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는 뭐, 한 2, 30종을 냈던 것 같아요. 서류의 목록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신 변호사님 다 주시고, 뭐 커멘트도 해주시고. 음,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거예요. 뭐 내 사업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음,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회사의 오너십은 명확히 서류로 돼 있는 거고, 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꼭 나만이 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여서, 서류를 그거를 내고, 그걸 음.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 근데 그런 그 서류 준비할 때는 그냥 뭐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거 내가 뭐 변호사 돈 주고 고용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것만 다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변호사분들이 우리한테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룸이 있나요? 서류 준비할 때. 그거는,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오너십 같은 건 사실 이제 명확하죠. 그거는 뭐, 주주명부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 계획. 그다음에 음, 내가 왜 그 포지션에 꼭 내가 가야만 하냐. 네. 나는 왜 그냥 비즈니스로, 에스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꼭 살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음, 그거는 내가 제일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회사 대표고 내가 갈 건데. 그렇죠. 그거는 변호사가 뭐 말을 써줄 수도 써줄 있죠. 수 없죠. 대충 그러니까 써줄 수 뭐 없죠. 써준다고 하잖아요. 뭐 그 스토리를 막 없는 자소서를 만들어서 네, 네, 네. 해주면 뭐 못 받을 NIW를 막 받아준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도 계신데 음, 그거는 뭐 소스가 좋아야 좋은 스토리가 또 나올 거니까 그거는 최대한 만들어서 드려야 이제 음, 변호사님들이 뭘 음, 해줄 수도 있죠. 음. 그분들은 사실 이제 뭐 그분들이 스타트업 전문이거나 뭐 헬스케어 전문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모든 설명을 알아듣게 스테이지의 해줘야죠. 모든 산업의 회사를 다 보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해도 내 버티컬에 뭐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제네릭한 어떤 얇은 뭐 음, 그런 거를 쓰는데 그런 거는 남이 써준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취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인터뷰는 제가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뭐 음,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충 내가 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뭐, 난 충분히 제출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 저쪽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고려를 해야죠. 그렇다고 음, 없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인터뷰하다 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E2 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면 아 진짜 너는 네가 주장했던 대로 약간 너랑 네 회사는 살고 있냐? 이런 걸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보거든요.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나 이제 그런 체크인이 왔을 때 내 실상하고 갭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내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힘들어지니까 음, 그냥 이게 그냥 애초에 내가 원래 원하던 대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제일 편하고 그런 거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제 사업 계획이랑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쓰면, 아,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할까요? 뭐, 채용 계획에, 뭐 채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다. 뭐, 네.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코멘트 해주시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서류 그 작업 준비하시는데, 뭐, 네. 대충 뭐 그게 좀 세면서 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뭐 네. 대략, 아, 내가 이 정도 시간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는 데까지 들어갔다라는 러프 뭐 에스티메이트 있을까요? 그냥 작정하고 하면은 사실 일주일 안 걸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하면은 뭐 2, 3일에 할 수도 아, 있는 2, 3일 일이고요. 할. 근데 뭐 다른 일 하면서 하니까 대략 뭐 한, 예, 그렇고 뭐 변호사님도 자기도 보고 피드백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뭐 한 2주, 3주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그냥 예, 네,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거는 사업 계획이랑 자기소개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서류 뽑아서 내는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내 얘기를 얼마나 이걸 검토할 사람 입장에서 귀에 네. 쏙쏙 들어오고 아 얘는 이래서 미국에 와야 쉽게 네. 되겠구나. 아, 얘를 뽑으면 얘가 와서 이 회사를 미국에서 키워서 미국의 고용 고용을 창출이랑 투자 하겠구나. 유치를 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증빙 서류는 뭐 많은데 그건 요새 정부24 이런 데 가면 다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뭐 2시간 날 잡아서 뽑으면 되고요. 진짜 다 보는 것 같아요. 지원서 하면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왔고, 아, 그건 그래. 어쩌면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갔을 때, 아, 이 사람 다 읽고 왔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게 본인이 그 읽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진 않고, 인터뷰는 그 날 이제 랜덤하게 저기 이제 할당이 되지만, 그 네. 영사님이 시스템에 들어있더라고요. 검토한 결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를 보면서 뭐 거기에 어떤 뭐 하이라이트 됐거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서머리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네, 네. 그분이 분명히 지금 날 처음 봤고 내 서류는 처음 봤지만 그걸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뭘 음, 하면 그때 이제 또 서류를 더 보기도 하고 저한테 뭘 더 물어보기도 하니까 네. 사전에 이제 제출하고 나서 뭐 백오피스에서 검토를 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줬겠죠. 음, 그러면 이제 그거 요요 더 물어보고 뭐 제가 말을 하다가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기면 더 네. 확인하고 이런 아,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뭐 보통 5분 정도 인터뷰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 10분 이내 했던 것 같고 제가 갔던 날은 아무튼 유난히 E2 비자 신청하신 분들은 10분 정도 인터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약간 이건 뭐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요즘은 뭐 LLM 워낙 좋으니까 이런데 네.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 음. 지원서 읽어서 했던 그 아주 쉽게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을 사람이 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않나요? 내부에서 이제 뭘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뭔가 미국은 정부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LLM 그렇죠. 사용하니까요. 예, 지금은 안 써도 아마 앞으로는 쓸 수 있을 것 저의 같아요.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송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이게 뭐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왜 내가 이 비자를 받고 왜 꼭 내가 이 비자에 맞는 그러니까 네, 이게 있어야만 내가 미국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미국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설득력 있고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해놔야 된다. 문서에도 그렇고 결국 그 네. 문서에 쓴 거 가지고 내가 인터뷰를 하면 말하게 질문 되니까요. 받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그 전체 그 신청부터 그 비자 받으실 때까지 그 프로세스에서 좀, 이거는 나는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렵네? 뭐 이거는 되게 걱정했는데 쉽네? 이런 게 있을까요? 인터뷰 걱정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서류에 낸 거를 전달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떨어져 보일까 봐?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뭐 왜 얘는 서류는 이랬는데 얘는 왜 말은 이렇게 해? 네, 네, 뭐 네.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이름이 없는 회사잖아요. 이제 스타트업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얼마나 진짜로 그 서브스텐셜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를 어쨌든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음. 회사가 또 존속을 할 회사고
그러려면 이 회사가 뭐 제품도 좋고, 뭐 이미 트랙션이 어느 정도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회사고, 그것도 잘 이제 보여야 되니까, 음, 음.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사업 계획서에 쓸까? 그러면은 그 미국 사업의 레지티머시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 뭔가 좀 우리가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병원, 뭐 어떤 회사랑 음. 무슨 일을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거 진짜 최대한 많이 좀 썼습니다. 호소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저는 컸다고 느낀 게 저희는 FDA에 등록된 프로덕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회사도 이제 매뉴팩처러로 등록이 돼 있고 저희 프로덕트도 메디컬 디바이스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캡처를 이제 손을 달달 떨면서 넣었죠. 이거로 봐주십시오 해서 그게 그렇죠. 컸지 않았나 싶고 저희 이제 뭐 커스터머, 메디컬 어드바이저 뭐 우리 뭐 이 병원 아시죠? 뭐 이런 거. 이 네, 선생님이랑 우리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막 네. 하고 아 그거를 옵셔널이지만 자기 링크드인하고 페이스북 이제 프로파일 넣어요. 아, 네, 서미션 할 페이스북을요? 때. 링틴은 있어요. 알죠? 칸이 있어요. 예, 요새 어, 그거는 뭐 아마 에스타 신청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 이제 트럼프 2기 때 이제 뭐 걸려서 못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아마 뭐 거기 썼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칸이 있어요. 뭐 링크드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들 링크드인, 페이스북,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소셜 미디어 뭐 네가 넣고 싶다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도 링크드인에 자기가 뭔가 자기의 트랙션이 있다면 좋겠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네트워크도 뭐 많고 미국이랑 어떤 거 하는 포스트 같은 걸 좀 이제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예, 하면 예, 예,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페이스북은 모르겠습니다. 전 퍼블릭으로 된 게 별로 없는데 뭘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검열을 하겠죠. 예. 네, 예. 자, 그럼, 혹시라도 네. 뭐 행여나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지 마시고, 음, 음. 이거는 뭐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약간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제 항상 그렇죠.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런 거는 진짜 싫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아도 만약에 아우, 이거 땡땡땡 불 지르고 싶어. 이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좀 뉴트럴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는 인테리어 트랙션 사람은 있으면 도움 만약의 되고. 경우에 대비해서 페이스북에도 막 트럼프 욕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네. 는 뭐 똑같잖아요. 뭐 제 욕하는 사람 저희 집에 초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원래도, 회사 웹사이트도 좀 잘, 영어로 잘 만들어져 그렇지. 있어도 도움 될 것 예, 같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다음 우리가 커버할 토픽에 좀 세그웨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앞으로 이제 송 대표님 뒤에 이제 비자를 계속 준비할,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오고 싶어 하는 그 물결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뭐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싹수가 보이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스타로 뭐 3년, 4년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네. 그러면 뒤에 송 대표님 뒤에 이제 신청할 무슨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야 이것만은 니네가 꼭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갖고 와라라는 좀 체크리스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게 결국에 미국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결국에 관문을 통과하는 걸 뿐이니까요, 비자 받는 거는. 음. 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플립 어떻게 해요? 질문 저도 100번 넘게 받은 것 같고, 몇 년 동안. 예, 예. 저 에스타로 되게 길게 다녔어요. 뭐, 코비드 때는 못 다닌 거를 빼도, 저도 거의 3, 4년은 에스타로 그렇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뭐, FDA 하고, 뭐, 임상 연구하고, 뭐, 많이, 뭐, 사업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많이 했어요. 뭐, 현재 직원도 있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 진출을 하실 거면, 당장 무슨 비자 받아야 돼요? 뭐 법인 설립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에스타로 1, 2년 다니셔도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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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이 시장에 맞는 핏을 가진 사업가인가를 좀 검증을 해 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트랙션을 쌓으면 비자를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아는 사람 많이 사귀어 놓고 뭐 어디 파일럿도 하고 뭐 난 어느 병원이랑 뭐 어느 B2B 회사에다 API 공급하는 걸 뭐 페이드 파일럿을 음, 조그맣게라도 몇 군데 하고 있다. 뭐 근데 이 회사는 뭐 대기업은 아니어도 뭐 이름 적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회사고 이런 거 충분히 에스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는 트랙션이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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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맥, 그러니까 링크드인에서의 인맥, 자기 사업의 성과들을 조금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받아서 뭐 한두 달 여기서 체류를 하면서
사람 이벤트 많이 나가보고 사람 많이 사귀면서 뭐 무료 파일럿이라도 몇 개를 내가 뚫어보겠다. 음, 아니면 나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을 100명을 알고 가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워보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 또 뭘 해보고 이제 음, 그게 쌓이면 결국에 내가 미국에서 잘 장기 체류하면서 더 크게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음, 증거들이 되는 거고 다 비자에 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음, 그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미국이고 어느 나라고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네, 네,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메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메일이 제대로 셋업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별게 아닌데, 음, 이메일 주소를 보면 저는 이제 뭐 CSONG 이렇게 저 first name, 네, last name 이렇게 네, 사용하고 아니면 뭐 캐서린 닷송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범수 at translink.kr 이렇게 네,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이메일은 다 정해져 있어요. 내 그렇죠. 이름의 조합. 맞아, 맞아. 회사 도메인 이렇게 음. 있는데 진짜 제 실한데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이지 슈퍼맨 at 한메일.net 진짜로. 네. 그리고 레이지 뭐 슈퍼맨? 자기는 뭐 그런 제가 이렇게 단어만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I am 그루트 at 뭐 네이버닷컴 네, 뭐 이런 거를 네, 하면 네. 이름도 이 사람 진지한 비즈니스맨 이름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 관행이랑 너무 안 맞잖아. 사실 자기 맞고 이름을 짐작할 수 없는 이메일 아이디를 네, 그러니까 쓴다는 게 자기 자체. 이름에서 이제 이니셜을 따든 이름을 그냥 풀 네임으로 다 쓰든 이제 반드시 이메일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뭐 숫자나 뭘 넣을 수는 있겠죠. 이름이 너무 흔하면. 네, 그리고 반드시 자기 회사 도메인 이게 간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네. 그래서 특히 그 정말 근데 회사 도메인은 사실 그 구글 클라우드 가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하고 근데 정말 회사 도메인이 없다면 그냥 gmail.com이라도 최소한 제발. 네, 네, 예, 이상한 거 말고 gmail.com 무조건. 근데 이제 뭐 네이버닷컴 이제 우리는 알죠. 네이버 되게 훌륭한 그렇죠. 회사고 네이버닷컴 좋은 한메일.net 우리 알죠. 한메일, 우리. 야, 한메일.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진지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랑 친구를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렇죠. 진짜 이메일 이거 진짜 많아요. 네, 네. 네, 네. 진짜 많아서 꼭 바꾸셨으면 좋겠고 송 그다음에 대표 여기서 네, 네. 말씀하세요. 이메일에 한글로 돼 있어요. 김범수 이렇게 한글 코리안 캐릭터로. 네, 네, 그러면 이메일 받으면 이렇게 김범수 이렇게 한글로 나오거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글 폰트를 깔아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 이름으로 해놓고 미국 사람한테 이메일 보면은 안 보거나 스팸 메일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프로파일 이메일 계정에서도 범수, 킴 이렇게 영어로 써놔야 그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어, 저는 뭐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요.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여기서 잠깐 송 대표님 방금 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거에서도 이 비자뿐 아니라 사실 그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업할 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사가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에서 상대방이 얘는 이거 미국 비즈니스를 안 해본 애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본사 주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건 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메일 주소 이름과 관련된 걸로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 이메일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쓰는 게 뭐 범수 그냥 first name 쓰든지 범수 킴 쓰든지 범수 닷킴 쓰든지 뭐 아니면 비킴 비킴 이렇게 쓸 수도 쓰든지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비즈니스 이메일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과 연관된 걸 써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거 다 비즈니스 도메인 써라.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 도메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회사 도메인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 구글 앱스라 그러나요, 요즘엔? 그 구글 앱스 들어가서 돈 뭐 조금 내면은 클라우드 다, 플랫폼인가 뭐 예, 구글 비즈니스인가 뭐. 예. 다 이메일 만들 수 있거든요. 회사 도메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비자 관리, 좀 스페시픽한 건데 가능하면 미국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이메일 도메인을 쓰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한메일.net 그게 아직도 서비스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뭐 한메일, 네이버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지메일 쓰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분 스타트업에서 사람 채용할 때 저는 진짜 옛날에
야후닷컴 뭐 이런 거 이메일 쓰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예 진짜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테크 업종에 있는 사람이 야후닷컴 이메일에 그 허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참아낼 수 있나?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아예 그런 거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금 송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거 여러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메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송 대표님? 네, 일단 이메일이 너무 기본이니까 앞에 자기 주소,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 도메인, 그다음에 이메일 설정에서 이제 이름을 자기 영어 이름, 뭐 영어 이름 자기가 읽기가 어려우면은 뭐 그냥 BS, 뭐 킴 이렇게 써도 되죠. 네, 어쨌든 그 알파벳으로 네, 영어로 써놓으면은 좋고 그 이메일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메일에서 그 보낸 사람 이름만 보고서도 보지도 않고 지우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메일하고 자기 프로파일 포토 이제 넣어놓는 거, 사람. 음, 예. 근데 여기도 뭐 귀여운 강아지, 뭐 꽃 이런 거 그러지 마시길, 제발 그러지 마시길. 그러고 이제 시그니처 넣어놓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링크인은 어때요? 링크인이 저 체감 되게 1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봐도 굉장히 마케팅 플랫폼으로 폭발적인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을 한 장면부터 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링크인 프로파일 만드셔야 돼요. 예, 꼭 만드시고 뭐 이렇게 친구 좀 많으면은 또 급속도로 네트워크 늘리기도 되게 좋아서 그렇죠. 그 몇 분 이제 좀 따라서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링크인 프로파일 세팅을 이제 반드시 해놓으시고 좀 회사 페이지도 있으면 좋아요, 링크인에. 예, 네, 저희도 회사 페이지 있고요. 뭐 제게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저나 김범수 대표님 링크인을 찾아보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타고 비슷한 걸 좀 보고 만드시고 한국, 물론 한국 분들이 더 비즈니스를 많이 지금 한국 분들하고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에 오시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한국말 밑에 똑같은 미국말이라도 넣어놓던지, 아니면 이제 영어 넣어놓고, 뭐 밑에 한글 하던지, 음, 물론 쇼 트랜슬레이션을 누르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안 누르겠죠. 뭐 네, 누를 그렇죠.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것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죠. 저는 아예 한국말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예, 영어로라도 최소한 어떤 설명, 이름, 설명, 간단한 뭐 디스크립션 이런 거 좀 넣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명함 없습니다, 미국에는. 네. 네, 그렇죠. 명함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주고, 네, 네, 자동차 딜러가 주거나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미팅 오시면 이제 명함 이렇게 하면서 너의 비즈니스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데,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명함을 줄 그래서, 수는 있지. 근데 상대는 거의 네. 99%는 명함이 없죠. 뭐, 예, 주면은 뭐, 받지만 안 보는 데 가서 이제 바로 버리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잘 안 하고, 네, 그 명함이, 링크인이 이제 자기 명함이고, 이메일이 자기 명함이어서 되게 그거를 잘 세팅해 놓으셔야 되고, 음, 링크인을 이제 뭐 좀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금 관심이 있으면, 아, 그럼 나 링크인에서 널 찾아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제 네, 무조건 뭐 찾는 거는 좀 실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찾아. 그러면, 아니, 그럼 나 QR코드 여기 찍을까? 이러면 이제 네, 링크인 QR코드 그렇죠. 찍어서 네트워킹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 그게 주시면, 있으면 약간, 아, 얘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 존재.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없으면 뭐 명함은 어차피 버릴 거고, 동양인들 다 똑같이 생겨갖고, 뭐 남자, 여자도 미국 사람들 구별 못할 텐데,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링크인에 그 자기 QR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UI를 애매하게 그 만들어놔서 미국 애들도 잘 가끔 몰라서, 그거 가르쳐주면 잊어먹어요. 되게 그래서 좋아해요. 잠깐만 이게 어디서 있었지? 그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미국 애들도 그거 가끔씩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아, 그거 잘 몰라서 그 되게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템으로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막, 와, 너 컴퓨터 잘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한다고? 막 이러고. 아니 저는 주로 테크업계 사람들 만나니까 알긴 하는데 다들 저처럼 어디 아, 있더라? 잠깐만, 막 이게 이러고. 어디 있었더라? 막 이래요. 그 네트워킹 이벤트 가서, 야, 우리 링크인에서 연결하자. 그럼, 그래. 네가 내 거 찍을래? 그런데, 내 QR을 못 찾겠는 거야. 그게 어디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한국의 명함 교환이 미국에서는 링크인에서 서로 연결하는 네.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요. 네. 링크인 프로파일 그렇고, 잘 하시고. 네. 명함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예의상 일단 기본 명함 다 깔고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뭐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아예 처음에 뭐 자기 이름만 엄청 짧게 말하고 자기 소개조차도 안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너한테 조금 몇 분 더 쓸지 말지 판단을 이제 몇 초 안에 하고 몇 분 더 얘기해볼까 싶으면 몇 분 더 얘기해보고 그 뒤에 아 그럼 우리 링크인에서 서로 네. 찾을까를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가서 I'm from South Korea. Can you, 뭐 우리 링크인 교환할까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이 스패머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게. 몰라서, 네, 네, 뭐 그러니까 링크드인도 또 요즘에 워낙 스팸도 많기 때문에. 네, 워낙 많아서 그러면 또, 이메일 현지 관행에 맞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링크드인 어쨌든 네. 최소한으로 업데이트하고 여러분 그 링크드인 사진 다 좀 좋은 걸로 올리세요. 저한테 한국 분들 중에 사진을 안 올려놓고 저한테 친구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링크드인에서 제가 링크드인에 사진을 올릴 정도 정성도 안 들이는 분이랑 제가 링크드인에서 연결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진은 다 좋은 걸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사진이 되게 중요한 게 사진은 꼭 이제 그 비즈니스 헤드샷을 네,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 그 외에 이유가 뭐냐면 요새 링크드인에 AI로 만든 가짜 네, 계정이 진짜 정말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지브리 이런 거 절대 올리지 마시고 아, 맞아, 맞아. AI로 된 예쁜 걸 올리면 그 되게 아티피셜한 아이디라고 생각해서 친구 신청을 안 받아줄 거기 때문에 네, 꼭 자기의 비즈니스 헤드샷을 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메일, 링크드인 또 뭐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아, 요거, 이제 회사가 그래 뭐 이 사람 그래 맞아 이 사람 뭐 데모데이닷컴 데모데이 회사 궁금하네 이제 이러면 이제 구글에 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도메인도 잘 그럼 정하셔야 되고 들어갔는데 한국말로 플래시 아직 있나? 플래시가 떡칠이 된 게 갑자기 막 나와. 한국말로 배너가 막 빠바박 떠. 이러면 그냥 끄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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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영어 페이지를 디폴트로 못 띄우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영어 페이지로 가는 걸 이제 잘 보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음, 영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이상한 영어 말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회사들 중에 영어 페이지도 갖춰 놓은 곳들 중에 보면은 영어가 되게 이상한 데가 많아서 네. 굉장히 네, 어색해가지고 미국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영어가 되게 많으니까 네. 요새 우리가 굉장히 좋은 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요즘은 텍스트 훨씬 그냥 좋죠. 훨씬 쉽죠, 긁으면 요즘은. 심지어 막 SEO 서제스천도 다 해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반드시 텍스트 좀 고쳐 놓으시고 SEO도 약간은 고려를 해 놓으시면 또 검색할 때 잘 나오니까 네, 그거 안 하면 이제는 할 줄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챗GPT, 클로드 뭐 어디에다가 쳐도 너무 잘해줘서 웹사이트 영어는 정말 이상한 데가 진짜 많아서 업계에서 벤치마크로 생각하시는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 웹사이트 꼭 보고서 꼭 좀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음, 음.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근데 송 대표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오늘 그 비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게 송 대표님이 이렇게 보실 때 좀, 이게 미국 비자 신청, 미국 사업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돼 있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건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랄까 좀 그 다른 문화권의 다른 세계의 사람과의 그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고 비즈니스 관행이 좀 다르다고 많이 느꼈는데 네. 한국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뭐 어느 학교 몇 학번, 어떤 회사 다닌 사람, 무슨 일 한 네. 사람이면 이제 견적이 나오니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거를 특히 말로 설명하거나 뭐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거나 이럴 일이 없었고 음. 다 아름아름하면 또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네, 알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는 사실 이제 콜드 리치아웃 같은 거를 염두에 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글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소개를 조리 있게 진짜 그 제품 자체, 나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뭐 자라온 환경, 뭐 음, 이런 것만 얘기를 해서 훈련이 확실히 많이 안 돼 있는 느낌이 음, 들어요. 예. 음,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뭐 미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고민 많이, 영어를 못 하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할 자격이 될까? 이런 걸 뭐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음, 그거보다 그냥 뭐 원론적으로 이거 몇 명이 살까? 이거 누가 살까? 그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서 얼마까지 낼까?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그것만 야, 챗GPT야, 이 내용 영어로 간결하게 써줘. 난 네이티브니까 쉬운 단어로 써야 돼.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50번 읽고 가요. 미팅 가기 전에. 이제 네. 그런 거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나를 보는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에서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누구도 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헬스케어 영역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미국에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있지만 헬스케어 네트워크는 아니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 크레딧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게 몇 년에 되게 많이 걸린 것 네, 같아요. 네, 네. 좀 곤란할 때는, 아, 나 이번에 한국에서 출장 오는데 병원 네 군데 미팅 좀 잡아줘. 너는 아는 사람 많잖아. 음, 음, 이러면 잡을 수가 없죠. 제가 그렇죠. 무슨 일로 왜 이 사람은 너를 왜 만나야 되고 그렇다고 미팅이 또 이렇게 그냥 흔한 비즈니스 매너대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제 또 그거는 아니고 뭐 하니까 음, 그런 게 많이 안 돼 있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시간을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건이 없으면 일단 절대 아, 용건이 있어도 대면으로 만나질 않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한국은 보면은 되게 모르는 사람한테 한 시간 어디서 얼굴 보고 만나자는 얘기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쉽게 하죠. 그게 근데 정말, 그걸 되게 당연하고 그걸 거절하면 약간 괘씸한 저도 맞아요, 맞아요. 한국 모드가 되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제가 제일 많이 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의 이런 글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 15분만 전화할 수 그렇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해주면 되게 고맙고. 네,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 플랫폼이 저는 링크드인에서 그게 되게 잘 돌아갔기 네. 때문에 하는데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사람 만나서 이제 뚱딴지 같이 아, 나 니네 병원이랑 미팅하고 싶은데 몇 월 며칠 날 한 시간 만날래 이렇게 하면 100% 까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화 15분, 그 다음에 전화 30분, 그 다음에 뭐 줌 미팅 한 네. 30분 정도 해보고 뭐 만나는 건지 그 다음이나 그 다음에 할 수 네. 있다. 네. 요즘 제 감으로는 옛날에는 10년 전에 그 15분 미팅 같은 걸 잡지는 않았는데 미국 애들도 요즘은 제가 볼 땐 거의 최소 단위가 15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say hello 하고 우리 한번 뭐 서로 소개하고 뭐 앞으로 뭐 같이 할 수 있나 보자 뭐 이런 거는 거의 15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문화로는 제가 누구한테 15분 화상 미팅 하자 그러면 아니 이 자식이 나를 그냥 모욕하나 보지 이럴 거 말자게 뭐 아니에요. 해.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저쪽이 나를 꼭 만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미국이랑 한국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체감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되게 현타 오면서 크게 배웠던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항상 이제 만나자고 콜드 리치아웃을 이제 하는데 리서치를 해서 나름 보내죠. 너 최근에 이런 데 투자했는데 난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팅을 30분, 뭐 25분짜리 미팅을 잡았어요. 근데 한 번은 3분 얘기하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 너와 나의 저도, 시간은 소중하니까. 저도 이거 그런 그만 경험이 얘기해. 있었어요. 예, 창업했을 때. 그게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아, 그냥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배우려고 제가 세일즈 콜을 많이 받았어요. 걔네들 세일즈 잘하는 애들이니까 제가 반대로 걔네 세일즈 콜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하는 말 같은 거 적어놓고 잘하는 이메일 적어놓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슨 서비스 같은 거 구독하면 이제 B2B 서비스 같은 거는 특히 그 세일즈들이 금방 연락 오거든요. 문자 오고 이메일 오고 그럴 때 좀 받아줘요. 예. 그러면 이제 저 뭐 영어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15분 미팅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개는 30초 안에 그냥 다 끝내야 되는 거고, 그 30초에서 다음 1, 2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트랙션을 만들고, 한 1, 2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5분짜리 주제 얘기하다가, 한 7분짜리 주제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해서 다음 미팅 잡고, 이제 이 구조를 터득을 빨리 하는 게 미국에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분 단위로 아껴가면서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처음에 한 5분을 투자할지 말지는 이메일, 링크드인, 웹사이트를 보고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냥 미국 그러니까 왜 보통 VC가 좋아하는 사업이 뭘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사업을 잘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사실 VC는 다 관심 갖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비자 받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레지드밋하다라는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표현할 때 그게 조금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뭔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프로그레스가 있다라는 거를 이뤄 놓아야 그것도 비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뭐, 내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 이 사업체랑 얘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 그게 돼야 되는 거고, 네.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아, 얘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막 만들어 왔구나.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비자 심사하시는 분들도 또 그거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이게 딱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완전 메이드업된 스토리구나라고 느끼는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아,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오늘 제 바쁘신데 이렇게 한 시간 이상 저한테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눠주신 그 비자 받으신 그것과 여러 가지 뭐 그 비자와 연결해서 그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 대표님 뭐 비자도 잘 받으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운더블 헬스 미국에서 또 그 좋은 성과 올해 많이 그 거두시길 바라고요. 뭐 앞으로도 저는 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네, 도와드릴 거 있으면 린틴에서 프로파일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고, 이메일 세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서린 송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사운드 오브 헬. 예, 사운더블까지 치시면 아마 더 잘 나올 거예요. 같은 이름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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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예,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